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weeks.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y are in complete agreement tha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the DPRK denuclearizes. 네,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북미 정상회담 또 국내 정치 현안을 놓고 분야별로 전문가와 집중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북미 관련 내용인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발언 보셨지만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미국의 전적인 의도라고 했고 또 남은 2주 동안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관련해서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 발언들 폴란드에서 현지 인터뷰한 내용이던데요. 네. 비핵화 조항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위험 제거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다.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진행된 사항들을 큰 틀에서 한번 다시 좀 복기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지난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서 2박 3일간의 실무 협상을 하고 왔죠. 네. 그 결과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만 올려놨다는 거죠. 네, 그리고 12개의 의제, 아이템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체 틀거리가 될 수 있는 4개의 기둥 또는 5개의 기둥이 될 수도 있고 6.12 정상회담에서 4개의 기둥이 있었죠. 그중에 특히 이제 3개의 기둥이 가장 중요했죠.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 정착, 그다음에 비핵화, 유해 송환 이게 4개의 기둥이었는데 이 앞선 3개의 기둥과 거기에 뭐 하나가 더 정도 플러스 될 수가 있는데 한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안에다가 12개의 아이템들을 넣는 방식입니다.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순서를 정해야겠죠. 뭐 배치는 했지만 이게 어느 순서대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 12개의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순서, 시퀀싱이라고 소위 얘기하죠. 순서 정하기를 해서 그것을 초안 합의문 형태로 만드는 것이 2차 실무협상의 주 내용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후에 북미가 여러 가지 비핵화 상조치를 이행할 수 있느냐. 결국 시간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시퀀싱까지, 소위 순서 정하기까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실무협상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행 합의서를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한 순서대로 가는데 각각에 대해서 액션 플랜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액션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개 아이템 각각 하나하나가 되게 많은 액션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또 세부적으로 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순서 정하기, 큰 틀에 4개 기둥이나 5개 기둥을 세우고 아이템 12개를 배치해서 순서를 정하는 그것을 합의문화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목표다. 이번에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바로 2주 안에 그 정도까지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이제 아둘러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1차 정상회담에서는 큰 카테고리들을 정해놓고 선언을 했었고 2차 정상회담에서는 거기에다가 12개 항목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구체화하고 액션 플랜을 세우는데 말씀하신 그 시퀀싱이요. 순서를 정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실무 협상에서 이게 가능할까? 어느 정도 액션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하는 거는 두 정상한테 맡기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있던데. 뭐 여러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액션에 관련해서는 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액션을 짜긴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스몰 딜이라는 말은 원래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스몰 딜이 나왔던 애초의 이유는 당장의 현실 가능한 액션만 일단 합의를 하자는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에 대해서는 배치를 하고 그것의 순서는 정하되 초기의 액션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된 액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후에 하자. 이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액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아예 그것까지도 합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종적인 어떤 여지는 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폼페이오 발언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미국의 전적인 의도다. 이 말도 거의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북한이 먼저 좀 행동에 나서라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 그렇죠. 뭐 행동에 나선다기보다는 합의하는 과정,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조치가 상당히 전향적이고 그만큼 우리가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을 내놓아야지만 상위에서 비핵화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도 상당히 전향적인 방식으로 문턱을 낮춰갈 수 있다라는 아마 이제 여지를 두는 발언이죠. 그래서 협상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일단 제재를 원칙적으로 준수한다라는 것은 강하게 경고하게 있다는 딱 장치를 일단 계속 유지를 하고 회담에 앞서서 미리 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유지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스티븐 비건과 폼페이오 발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내릴 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 말씀하신 뒷부분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그렇다면 북한은 뭘 지금 바라고 있는 건지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내고자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뭐 제재 완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연락사무소 이건데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물론 이제 그게 다 아이템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의제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수준과 수준과 뭐랄까요 중요도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 언론에서는 개성공단하고 이제 금강산 사업을 북미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올라와서 그것이 마치 이제 어떤 형태든 다뤄질 것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북미 테이블 용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 당사자는 한국이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이것을 북미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한테 허락받는다라는 개념은 사실상 북한도 기존의 발언에서는 거의 용납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계속 지금 뭐 오늘까지도 계속 문제는 남북끼리 풀자. 그럼요. 자주적으로 외세기업 없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북미 테이블에 올려놓고 직접적으로 거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관계 개선, 제재 해제,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 해소, 종전선언이라는 크게 네 가지가 북한이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가장 줄기차게 주장했던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은 뭐 당연히 알다시피 연락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사급 외교까지 또 관계 개선을 하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적대국으로서 상정하고 테러 지원국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풀어달라, 철회해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관계 개선에 해당되고 제재 해제는 뭐 다 알다시피 유엔 안보리부터 시작해서 독자 제재를 풀어달라는 부분이고 군사적 위협 해소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이 강조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을 최대한 중단해달라 이 얘기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 조성의 첫 단계의 어떤 종결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세레머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요구해왔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재 완화 부분에 당장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제재를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지 그 약속은 해줘야 된다라는 게 미국이 아마 북한의 입장일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 그게 설정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이 남북한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준비 단계로 갈 수 있는 이쪽은 재가동을 위한 준비 단계에 어떤 해당되는 활동은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북미 테이블에 직접 올라놓고서 이번에 그럼 너희들 개성공단 금강산 해 뭐 이런 식의 뭔가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죠. 북미 간의 직접 논의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아까 종전선언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외신에 일본 교도통신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은 뭐냐면 지난 북미 평양 실무협상 때 미국 측이 북미 간의 불가침과 평화선언 방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하고는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종전선언하고 불가침 평화선언하고 뭐 줄 사이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일본 통신의 그 사항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그 정보 소스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일단 뭐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전선언보다는 급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단계. 왜 그러면 일단 그 지금 교도통신이 얘기한 거는 양자 체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화선언이든 불가침 선언이든 간에 양자가 선언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평화선언과 그 불가침은
정전 협정 체계를 끝낸다라는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장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향후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약속을 하는 수준이라면은 거기에는 정전협정 체계를 끝낸다라는 또는 그것을 끝내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네. 종전적 개념이 안 들어가도 무방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종전선언으로 갈 경우에는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국이었던 중국이 네. 그리고 또 현재 아주 불가피하게라도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 미중이 체결한다는 다자라는 어떤 그 선언 구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거의 양자로 그냥 체결된다라고 봐야겠거든요. 북미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 차원에서 북한이 별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은 가급적이면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다 모여서 다자적 구도 내에서 선언을 하면은 미국이 언제 변하더라도 뭐 정책적으로나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북미 관계의 어떤 약속들을 갖다가 저버리더라도 그것을 구속할 수 있는 나름대로 다자적인 어떤 구속의 함의가 있는데 양자로 갈 경우에는 미국이 나중에 가서 마음 바꾸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냥 휴지조각에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의 저희가 이제 상상했던 종전선언의 수준보다는 급이 낮거나 구속 장치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종전의 개념이 상당 부분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 보도를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높게 보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 구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 불안정성들이 네. 북미 관계 어떤 합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느냐의 문제에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자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북한한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런 구속장치의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북한이 좀 받기도 힘들고 종전이라는 그 용어가 갖는 것과 평화라는 용어가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전이라는 건 분단 70년을 우리 머릿속에서 깨는 어떤 의미를 상당 부분 갖는 반면에 네네. 평화는 좀 그거보다는 두리뭉실한 부분이 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이 되려면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이 네.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얘기는 나왔다가 뭐 최종적으로는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어저께 그 서울에서 한미중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 중국 덕에 회담이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중국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도가 미국한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담판을 짓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였지 중국을 압박을 통해 가지고 뭘 한다라는 패턴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강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중국을 흔들어서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또 한편에서는 일석이조로 동북아에서의 전력 경쟁 구도, 미중의 전력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어떤 힘을 갖다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 그다음에 핵 문제 또는 제재 문제를 갖다가 계속 중국을 통해 가지고 흔들고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서의 도전이라는 것들을 상당 부분 제어하는 역할. 이것을 제재나 핵 문제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통해서 제휴와 그 소위 말해서 그 구사하는 방식이 이번에 나타난 게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아주 노골화되고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결정적 수단으로서 제재라는 장치는 있지만 그 제재라는 장치가 실질적일 수 있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사실상.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라는 장치를 아무리 두텁게 쌓아도 실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용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해리스 대사의 얘기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이 구도가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됐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직 드릴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자기네가 두 팀이 있는데 한 개 팀을 아시아로 보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야말로 이제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한번 전망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이게 성공적이다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그 질문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전체 12개 의제에 관련해서 그 아이템이죠. 12개 의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는 것. 네. 어떤 것부터 서로 맞춰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해 순서를 정하는 정도만 초안에 당긴다면, 그러니까 네. 일종의 큰 그림에서의 로드맵이 당긴다면, 근데 물론 하나하나에 대해서 액션 플랜은 이후에 하더라도 네. 큰 그림에서의 순서 정하기, 그 순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면은 네. 미국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저항감, 대북 정책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완전히 부식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문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이번에 비건 팀과 김혁철로 대표되는 국무위원회 상무조팀 네. 이 두 팀이 상당 부분 저는 그 인적 구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협상의 어떤 그 구도를 봤을 때는 네. 과거와는 6.12와는 다른 굉장히 구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구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퀀싱, 소위 순서 정하기까지 담겨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